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평화 협상이 사실상 푸틴의 체면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BBC 방송이 분석 보도했습니다. 최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는 모양인데, 이것을 BBC 방송이 17일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후 에르도안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브라힘 칼린 대변인을 인터뷰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요구안을 분석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한 푸틴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줄 사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에 관한 요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영토, 이거는 젤렌스키 대통령도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경기도에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중국이 경기도 그거 내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영토를 내놓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영토에 관해서는 제가 이 영상의 말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푸틴 대통령의 체면을 어떻게 살려줄 거냐. 푸틴 체면 살려주기는 상당히 쉬울 수가 있습니다. 뭐냐, 푸틴이 요구한 조건이 상당히 많지만은 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중립국으로 남아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젤렌스키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중립국이면 어떤 중립국이냐, 스웨덴이나 오스트리아식의 중립국과는 반대다. 우크라이나식 중립 모델로 가야 된다. 즉 우크라이나가 비무장화 모델이라고 또 중립국화라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검증된 안전보장 방안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즉 우크라이나가 공격당할 경우 사태를 방관하지 않고 확고한 안전 보장을 해줄 강력한 동맹국을 원한다 이랬습니다. 이것을 푸틴이 자기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토 가입을 포기하더라도 미국이 나서서, 미국 등 동맹들이 나서서 직접 안전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건데, 여기에는 러시아도 끼워 넣습니다. 왜냐,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서 5개 상임이사국 하면 러시아가 끼기 때문에 이 5국이 만약에 자기네들이 러시아의 침공을 당할 때는 다 여기에 무력 참여를 해달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독일과 터키의 보증도 요구했습니다. 그럼 7개국 보증이네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더하기 독일 더하기 터키, 이렇게 7개 국가의 보증이 있으면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종의 푸틴 체면 채워주기의 한 부분은 대강 그렇게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 즉 우크라이나가 상대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중립국으로 남아야 한다. 요것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뭐냐, 탈나치화라는 것을 요구했는데, 이 탈나치화 역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그리고 푸틴의 요구를 충족시켜 줘가지고 푸틴의 체면을 살리게 해줄, 이런 그건 해준다는 겁니다. 누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탈나치화가 어떻게 푸틴의 입에 올라가게 됐냐 하면, 이 탈나치화라는 것은 아조프 연대 때문에 푸틴한테 전쟁 명분을 줘버렸습니다. 뭐냐, 이 아조프 연대가 상당히 용감한 부대이긴 하지만, 여기 이 마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하켄크로이츠, 이게 지금 이게 독일 나치 마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부대원이 총 900명이에요. 900명인데 이 900명이 약간 머리가 아픈 일을 했죠. 그러니까 아조프 연대는 극단 민족주의 성향의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소속 특수부대인데, 2014년 5월 돈바스 전쟁 당시 여기 돈바스에 대항해서 생긴 극우 성향의 민병대로부터 출발해서 11월 달에, 같은 해 2014년 11월 달에 공식 우크라이나 군에 편입됩니다. 이것을 분석한 알자지라지의 분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자국 군대가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과 맞서기엔 역부족이라고 판단을 해서 내무부 장관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등 이 사람들에게 아조프 연대한테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원은 현재 약 9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 친나치, 그러니까 친나치가 제일 그가는 게 뭡니까?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우면서 외국인 혐오를 하죠.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몇 명이나 여기 있느냐? 900명 중에 약 10 내지 20%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크가 나치 마크 비슷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오해를 일으키기 충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 푸틴 네가 그 말 못하도록 이 사람들을 단속하겠다, 단속하거나 어떤 제재를 가하겠다 하고 약속을 그 문수에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푸틴은 자기 요구 조건이 충족돼 버렸잖아요. 우크라이나 군대가 몇만 명 되는데 그 중에 900명 가지고 푸틴은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참 저 밑에 있는 기퉁이에 있는 부대 하나가 뭐 이상한 부대가 있다고 치면 그 부대 때문에 다른 공식적인 모든 부대가 오명을 뒤집어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젤렌스키도 이거는 옛날부터 좀 골치 아팠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협조를 해주겠다, 러시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해가지고 탈나치화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감으로써 푸틴의 체면을 새로 줍니다. 자, 제일 처음 뭡니까? 탈나토, 나토 세력에 편입하지 않겠다 하는 부분은 오히려 더 뭐 미국을 끌어들이고 독일, 터키, 중국 다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네들의 안전을 보장하라 하고 연대보정 아닙니까? 연대보정을 쭉 줄을 세우는 것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반대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나름대로 괜찮아요. 자,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땅 내놔라, 땅 따먹기입니다. 그러면은 동부 돈바스 지역 그리고 크림반도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내놓을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 땅입니다. 그거는 뭐 전 세계도 인정해요. 이 영토 문제는 그럼 어떻게 풀 것이냐? 푸틴은 이 영토 문제도 전리품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기왕 2014년부터 점거하고 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는 크림반도를 러시아 땅으로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달라. 그 다음에 루한스크 도네츠크에 있는 인민공화국 2개 이것을 독립을 승인하라 이건데 우크라이나는 이 부분은 절대로 양보를 못해요. 양보를 하면은 젤렌스키 정치적 생명도 위험해요. 땅을, 국토를, 영토를 한량한 다른 나라에 팔아먹은 매국노가 되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용납 못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한반도,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의 예를 봐서 우크라이나 땅인데 요 지역은 적의 점유하에 있으므로 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지 못하므로 휴전선을 만들고 휴전선에 서로 뭐 비무장지대를 만들어서 전쟁의 포화를 멈추고 대신에 우리 땅은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이걸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하면 대충 풀리 나갑니다. 자, 요 영토 문제는 어느 나라나 양보가 안 됩니다. 절대로 양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타협은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은 제가 가지는 희망사항이고 이 정말 첨예한 시국에서 푸틴의 체면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줌으로써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실리를 취하는 것이 전 세계인이 바라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푸틴 체면 치레를 해주고 반면에 우크라이나도 체면 치레 해주는 만큼 실익도 챙겨오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신나치라는 그 900명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전쟁 명분을 내준 그런 일을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푸틴이 주장하는 그 명분을 확 채워져가지고 체면 확 살려주면 푸틴은 두 번 다시 그 이야기를 못할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가장 쉬운 게 아조프 연대 뭐 연대 그 해체를 하든지 아니면 아조프 연대한테 마크 바꾸고 다 바꿔라, 그 이념도 바꾸고 다 바꿔라 하고 지시를 해서 아조프 연대를 푸틴이 전혀 시비를 걸 수 없는 군대로 만들어가지고 후방으로 빼보면 되잖아요. 후방으로 안 빼고 그 자리에 둬도 당장 부대 마크 바꾸고 지나친 백인 우월주의를 단속하도록 헌병을 파견한다든지 해서 그걸 단속하면 그 큰 문제 안 돼요. 고작 해야 900명인데 굉장히 용감해요. 그 아조프 연대가. 그래서 이 용감한 군대를 그냥 흩을 수는 없고 그 정도로 해서 푸틴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으로 휴전 협정을 종료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BBC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영국 BBC를 통해서. 영국 BBC는 우크라이나가 영토 문제만큼은 단 1인치도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난관으로 남아 있다라고
BBC는 분석하고 있는데 BBC 방송은 결국적으로는 종전 협상이 지금 이 문제를 덮고 그냥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세부 사항이 지금 정리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또 러시아의 재침공 구실이 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영토 문제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영토 문제 빼고는 지금 거의 다 풀렸고 사실상 푸틴은 전쟁 더 치고 싶어도 더 칠 수가 없어요. 물자가 다 떨어져가지고 포탄이 다 떨어지고 총탄이 다 떨어지고 탄약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고 병사도 부족하고 뭘로 전쟁 쳐요. 푸틴은 더 이상 전쟁 수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체면 세워줄 테니까 이제 그냥 물러가라. 만약에 안 물러가면은 푸틴은 패전합니다. 패전. 전쟁에서 져요. 지금 상태로는 아무리 뭐 21세기 세계 2위 군사 대국 말만 좋지 패전합니다. 져요. 푸틴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체면만 차려주면은 이 정도에서 타협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희망적인 전망일 뿐이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2, 3일 정도 지나면은 점점 더 확실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종합 상황을 분석하면서 여러분께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